아나벨, 맨디, 로버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맨디는 약간 각에 따라서 좀 약간 눈 마주칠 것 같은 그건 각도 아니에요? 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심리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쎄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3대 공포 인형을 뒤이을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 혼자서 움직이고 사람을 위협하고 말까지 걸어온다는 저주받은 인형들. 뭐야? 인형들은 그 주인들이 겪은 섬뜩한 경험담과 함께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인형. 아이가 인형이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며 자기 방에 두길 거부했다. 아이에게 줄 계획이라면 절대로 사지 말 것. 절대로 아이 곁에 두지 마라. 그 이야기에 이끌려 직접 구매해본 제작진. 아니 진짜 왜 사요 저걸? 왜 사요 저런 걸? 마침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있다 저기.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어디? 와, 아 깜짝아. 아 놀래라. 과연 주인들의 말처럼 정말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걸까? 난 인형이 무서워. 진짜 싫어요 저런 인형. 2015년 한 영상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인형이 자신이 안고 있던 십자가를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뭐야 움직였어. 대낮에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렇죠. 맞아, 어두울 때.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영국의 심령 연구가 제인 해리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인형은 한 남자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인형의 전 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히며 본인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꼭두각시 인형을 자신의 방에 둔 뒤로 꼭두각시라고? 뭔데?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존은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깊이 잠든 어느 날 밤 목을 조여오는 답답함에 눈을 뜬 존은 안 돼. 아우 이거.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 우시겠어요, 교수님. 어떻게 울보야 울보. 제인은 존의 꼭두각시 인형을 가져와 유리 상자에 가둔 채 어떤 물리적 영향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인형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유리 상자. 근데 움직이는 거야?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말로 인형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제인은 17년 동안 심령 현상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정확한 물리적 움직임을 관찰한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터넷을 술렁이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인형이 자유자재로 표정을 바꾸는 충격적인 영상. 눈이 움직여. 설마.
영상 속의 인형은 1972년 멕시코의 M사에서 만든 소시라는 인형으로 팔을 돌리면 표정이 바뀌는 구조로 인기를 끌었는데 브라이언은 본인의 소시 인형에 악령이 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뭐야, 표정이 바뀌어. 진짜로? 악령이 깃든 인형으로 유명한 에나벨 인형 옆에 소시를 놓은 후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뭐지? 인형들이 놓여있던 장식장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에나벨 바로 인형이 혼자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 정말 인형에 악령이 깃들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낸 찰나의 순간이었을까? 두 번째 미스터리 영상은 인형이 살아있다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주먹 씨 또 이제 비아냥 그러실 건가요? 아니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하실지 알 것 같아요. 아니 중간에도 아니, 우리가 폴터가이스트 편도 그렇고 약간 비슷한 주제를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인형들 안에 혼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걸까? 일단은 좀 의심부터 해봐야겠죠. 역시 존 박사. 중간에 그 영상을 찍으시는 분도 막 서랍에서 에나벨이 떨어지고 하는데 창문에 바람이 불더라고요. 커튼이 움직였어요. 그것도 봤었고. 예리하다. Didn't think that she's plastic or rubber or whatever the fuck you all say. 뭔가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저는 원래 저런 기이한 현상을 무서워하는 편이긴 한데 이 녹화 때는 좀 그 무서움이 덜해지거든요. 왜냐면 왜죠? 전문가분들께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시니까 네. 굳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우리 장 박사님께서 너무 사탄 인형 너무 싫어요 막 이러시니까 개인적인 그런 인형에 대한 약간 공포가 있어. 우리 아이한테 사주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눈 떴다가 눈 감았다 하는 인형들 있잖아요. 맞아요. 괜히 싫어요. 깨림칙하죠, 왠지. 일단 저는 쭉 보면서 단서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영상들을 보면서 일단 언제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혹시 눈에 띄시는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형이 움직인 것 같아. 낮인가요, 밤인가요? 밤이었어요. 주로 밤이죠. 그 다음에 저 화면 찍힌 것도 막 쨍쨍한 바깥에 햇볕에서 찍은 영상이 있나요? 뭔가 집에 이렇게 커튼도 쳐져 있거나 약간 으스스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원인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시스템에 기인하는 거다. 그리고 움직인 이유는 모션 애프터 이펙트 때문이다라고 모션 얘기하는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 일단 우리가 늘 여러 정보가 빛의 형태로 우리의 망막에 와닿고 시각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잖아요. 네. 그럼 낮에 그 정보가 더 많을까요? 밤에 더 많을까요? 낮에. 낮에 훨씬 빛이 많이 오죠. 밤에는 빛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제 센서라고 생각할 때 신호가 얕을 때 조그만 신호에도 반응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신호가 많을 때 반응을 할까요? 없을 때지. 민감하게. 그러니까 밤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각 시스템이 뭐가 한번 좀만 있어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깜짝 놀랐어요. 신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치가 내려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조용할 때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되게 시끄럽게 맞아요. 들리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민감해져 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까지도 뭔가 안 움직였어도 움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민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라는 걸 뇌가 인지하는 것도 조금 특별함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저 보라색 점을 30초 동안 보셔야 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눈을 막 움직이거나 딴 데를 보거나 하지 말고 딱 30초 정도만 저 점을 계속 바라봐 주세요. 보라색 점. 점에만 집중해서 쭉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네. 위로 올라가고 계속 있어요? 올라가요. 계속. 에스컬레이터 쭉. 네네네. 계속 올라가는 거 올라가네. 따라가지 말고 계속 점에 따라가지 집중. 마요. 네.
이제 물이 흘러. 내려온다. 물 흘러요. 처음 해봤어요. 왼쪽이 흘러. 왼쪽이 흘러. 물이 흘러. 내려온다. 물 흘러요. 처음 해봤어요. 왼쪽이 흘러. 왼쪽이 흘러. 자, 아까 그 무늬를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금 저 사진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 저 동영상이 아닌 거죠. 동영상이 아니에요. 와.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사진이에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닌가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약간 천천히 그죠? 내려왔죠. 내리는 것처럼. 우리 내려왔죠. 신기하다. 모션 애프터 이펙트예요. 사실 모션 애프터 신기하네요. 이펙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가 주변에 이런 움직임을 보는데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뇌와 이 시각은 알았어. 저게 기본 모드구나. 흐르고 있구나. 라고 그걸 기본으로 보거든요. 그러다가 딱 화면이 바뀌고 안 움직이는 게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메커니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봤더니 저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네네네. 우와. 모션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고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재밌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형을 볼 때도 사실은 어둠 속에서 또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화면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책을 보고 있는데 계속 눈을 움직이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딘가를 봤어. 그러면은 뭔가 안 움직였는데도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진짜 공포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왜 무서운 걸 볼 때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봐서 이게 아니라 뭐가 막 나오죠. 아, 맞아. 내 움직임 자체가 약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죠. 뭐죠? 뭐냐면 폭포가 무섭나요? 아니요. 방금 움직였지만 오 신기하다 이렇지. 네, 맞아요. 무섭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인형이 움직이면 무섭잖아요.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뇌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살아있는 존재의 움직임인가 아니면 물질계의 움직임인가 이걸 다른 시스템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근데 인형의 경우에는 사람처럼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물질계이니까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면 얘는 원래 움직일 수 없는 건데 라는 걸 뇌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칙을 깨니까 섬뜩한 거죠. 무섭지. 와. 꼭 불빛을 저렇게 한다니까. 어두럽게. 약간 살아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를 안 들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막. 얘? 살아 움직이겠어? 실례니까 신발을 벗겨봤어. 왜 하필 저주인이라는 거. 신경이 쓰이거든. 싸워. 왜 안 들어가는 거야? 무섭게. 네. 스탠바이 해주시면 될것 네. 빛의 속도로 가야지. 무서우니까. 녹화하고 올게. 이모한테 저주 안 걸 거지? 잘해줬으니까. 자, 이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이 깜짝이야. 다른 데 앉아 있어?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왜 그래? 어느 정도로 찐이었냐면 욕 나올 뻔했어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근데 왜냐면 저 저주의 얘기를 듣고 이 인형을 받은 순간부터 얘를 앉혀놓고 뭐 리딩을 하건 계속 얘 움직임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인 것 같은데? 움직인 것 같은데? 이러고 얘가 눈을 계속 뜨고 있으니까 눈 마주친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미안한데 다시 너 있던 대로 가줘. 보면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걸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경향을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를 매지컬 아이디에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마법적 사고 또는 주술적 사고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행운의 편지 보내면 이거 분명히 스팸이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찜찜해서 사람들한테 막 보내잖아요. 보면 이런 마법적 사고가 조금 더 강한 사람들이 뇌에서 이제 여러 이벤트에 도파민 분비가 더 많이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법적 사고는 사실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잖아요. 아까 행운의 편지 받으면 찝찝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있는 레벨에 이야기가 쌓이면서 거기에 마술적 사고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맞아. 나 이거 그렇게 본 것 같아. 라고 한 이야기가 또 가미가 되고 이것이 좀 괴담, 인형을 보고 뭐 저주 얘기를 듣고 무서워하는 그런 거로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만들어졌다. 어허. 이제 옛날에 지푸라기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해서 인형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막 찌르고 네, 근데 자기 원수.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 누가 그걸 만들어서 줬었는데 뭐 저주 이런 건 아니고 귀엽게 생겨서 장난을 많은데 이거 버리면 저주 받을까 봐 실제로 몇 년 동안 저 집에 갖고 있었어요. 얘가 나 막 괴롭힐까 봐. 웬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 되게 좀 잘 믿나 봐요. 그러네. 지금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어마무시한 비밀이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뭐야? 더 무서워요.